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을까요? 다양한 인공지능 기업을 만나기 위해 광주시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인공지능 창업의 메카로 불리는 AI 창업 캠프. 빼곡하게 입주 기업이 들어서서 오늘도 열심히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인공지능으로 사용자의 상황과 감정을 분석해서 음악을 추천하는 플랫폼과 백그라운드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클라이언트와 그다음에 그 소비자 간의 그 간극이 있어서 그걸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이 좀 더 기술이 추가가 된다면, 활용이 된다면 더 많은 서비스를 하고 더 나은 디자인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회사와 서비스고요. 그 실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쉽고 편리하게 디자인을 해드릴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무한한 확장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해서 광주에 오게 됐는데요. 실리콘밸리 못지 않은 그런 환경과 또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는 기업 공간을 제공받고 있고요. 또 AI 캠프에 입주해 있는 많은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받고 있습니다. 네, AI 창업 캠프에 들어오면서부터 좀 더 매니저님들에게서 더 좋은 정보, 사업에 대한 정보와 사업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쉽게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관리와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여기 온 것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은 물론 실증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AI 창업 캠프에 대해 만족감이 큰데요. 이에 광주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현재 강주 AI 창업 캠프는 1호점, 2호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1, 2호점 총 기업 수가 75개사가 있습니다. 이 75개사의 분야는 예비 창업자인 프리스타트업에서 성장 기업을 준비 중인 얼리스케어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고요. 특히 창업 기업뿐 아니라 기업한테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사랑 벤처캐피탈 투자사들이 같이 입주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경쟁률은 8대 1로서 다른 입주 기업과 달리 경쟁률이 높았었습니다. 우선 기업들이 직접화됨에 따라서 상호 간의 시너지가 납니다. 서로 협력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주 2회로 네트워킹 대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지원되고 있는 지원사업 설명회나 아니면 대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해피아워라는 네트워킹 데이,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그 네트워킹 대회가 열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입주 기업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창업 캠프는 국가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공지능 집적단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광주광역시 첨단 3지구에 조성 중인데요. 2024년까지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 조성 사업은 아직 완공 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은 2020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3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AI 산업융합 생태계를 형성하는 사업이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접단지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업들의 실증을 제공을 하는 실증 기반 인프라가 이곳에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그리고 콘텐츠 분야까지 아우를 수 있는 실증센터가 지금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기업들의 창업부터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창업 캠프 1과 2가 시내에 있는 건물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 시드 스테이지를 넘어서 투자를 받는 기업까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인공지능 하면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광주에 있는 대학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 사관학교라고 해서 단시간 안에 인공지능 고급 인재를 양성시키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독립적인 공용 인프라를 함께 제공을 해서 더 많은 학습과 그다음에 프랙티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성과를 일궈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이제는 누구나 인공지능 관련된 비즈니스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곳에 오시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은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센터가 될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는데요. 예,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업, 인공지능 기업이라는 것이 초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결과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초기에 학습을 시키는데 굉장히 큰 컴퓨팅 자원의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통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인공지능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죠.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레퍼런스라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한 이제 실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증 기반을 구축해서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각종 장비들만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장비를 통해서 실제 실증을 같이 해보는, 그래서 기업들이 레퍼런스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업의 이제 직간접적인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업의 예비 창업 단계부터 시작해서 스케일업, 그다음에 스타트업, 그리고 스케일업까지 이렇게 성장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곳 지금 건축 중인 국가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이 건축은 올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이곳에 이제 장비들이 투입되기 시작해서 시험 가동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이곳의 용량은 88.5페타플롭스, 107페타바이트 용량으로 전 세계에 현재 기준으로 약 10위권 정도의 용량이고, 이 데이터 센터 구축이 완료가 되면 전국에 있는 인공지능 기업 약 1000여 개가 동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이곳에 구축되게 됩니다. 이렇게 활발히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해외 순방 여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죠. 캐나다 인공지능 석학들과 만남을 가지며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서로 협력한다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지난 10월에는 이곳 국가인공지능 집적단지가 조성될 광주를 찾아 인공지능 경쟁력을 세계 3위까지 올리고 데이터 시장을 50조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뉴욕에서 발표한 디지털 구상, 또 오늘 발표하는 디지털 전략을 토대로 우리나라를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킬 체계적인 준비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발판 삼아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 무엇보다 실무에 투입될 인재 양성이 중요한데요. 지금 어떤 수업을 하고 계신가요? 네, 기업과 연계해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과정과 기초 역량 테스트,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교육생으로 총 7개월의 과정을 수강합니다. 저희 광주인공지능 사관학교는 3개의 트랙, 7개 과정, 총 10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인공지능 모델링에 언어, 시각, 사물지능의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AI 서비스에는 JS, 스프링, 그다음에 모바일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웹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과, 마지막으로 AI 플랫폼에는 클라우드 과정으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2번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실전 역량, 핵심 역량의 프로젝트를 마치면 본 1300시간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7개월 후면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고도의 역량 강화가 목표라는데요. 미래의 인공지능 개발자들에게 그 성취도를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10개월 동안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학습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데 좀 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집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순간입니다. 당장 시급한 실무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중이었는데요. 성과가 궁금했습니다. 저희 종합지원센터는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을 필요로 하는 예비 창업자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아이템 자문이라든지 지원 사업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투자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투자자와의 연결 그리고 투자 자문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융합단지 사업으로 진행되는 실증 사업에 에너지, 헬스케어, 자율주행 분야가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광주 빛거울 건강 노인타운에 저희 헬스케어 장비를 설치해 놓고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드리면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은 광기술원에 에너지 장비를 설치해 놓고 에너지에 대한 실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부분은 그린카진흥원에 자율주행 관련된 장비를 설치해 놓고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 영역에 인공지능이 결합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인공지능 국가로 도약하여 새로운 세상을 선도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드는 법, 그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서울의 한 스튜디오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능데이터 본부 정재윤 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의 구축 기간을 현장 점검차 방문하였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분명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했는데 마치 광고 촬영장처럼 100색의 조명만이 가득한 세트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AI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사람과 객체 간 상호작용 동작 3D 촬영 진행 중입니다. 네, 여기 세트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것들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동시에 촬영하면 2D 이미지랑 3D 데이터를 같이 생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D 이미지에 해당하는 3D 데이터도 같이 생성해서 매칭된 정보를 같이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용도로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보실까요? 네. 저희가 지금 여기에 카메라들이 130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130대 카메라로 동시에 촬영을 해서 세 장은 전신, 전체 130대 카메라에서 찍힌 사진을 활용해서는 3D 데이터를 생성해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에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라는 개념도 참 생소하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저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AI 개발을 위해서 그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기업들과 국민들로부터 수요를 발굴해서 기획이 되고요.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800에서 약 1000여 개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과 연구소들이 참여해서 같이 공동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구축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품질 검증을 통해서 AI 허브를 통해서 대국민에게 공개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가의 인공지능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단시간에 대규모의 그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벤처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기업들에게 적재적시에 데이터를 제공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모은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수집하고 구축한 데이터들은 굉장히 대규모의 고퀄리티, 고품질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전 산업 분야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스피커를 개발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으며 헬스케어와 관련돼서 암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고 디텍션 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디지털 경쟁력을 높여줄 데이터를 수집하는 현장.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아도 사방에 카메라만 있을 뿐이니 인공지능과 무슨 관계인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왜 130대까지 카메라가 필요한 건가요? 네. 저희가 3D 데이터 생성하는 방식이 포토그래미트리 사진 측량 기술이라고 그래서 사진 정보들이 많아야 그 정보들에서 3D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100대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사진이 많을수록 더 정보가 많을수록 3D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더 정확해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130대까지 저희가 늘어난 상태고 이 각도 지금은 이제 20각인데 처음에는 8각이었거든요. 이제 각도 많으면 많을수록 3D 데이터 생성하는데 더 정확해서 지금 현재 구조로 지금 부스가 짜여지게 됐습니다. 네. 카메라가 되게 많은데 한 번에 몇 장의 사진이 찍히는 건가요? 예. 한 번에 찍히는 거는 130장이고요. 그 130장이 전부 활용돼서 한 동작의 3D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생성해야 되는 동작이 12,000건이거든요. 12,000건에 130장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총 156만 장이 사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2D 이미지도 한 번 촬영할 때마다 전신컷 3개씩 이렇게 구축하는데 그래서 총 36,000장을 저희가 또 2D 이미지도 구축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 방석을 슈트를 안에다가 이렇게 놓으려고 할게요. 네, 촬영할게요. 네, 조금만 기다리실게요. 지금 실제로 작업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모델분께서 몇 개의 동작까지 수집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한 분당 48동작을 촬영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정말 많은 사진이 찍혀 있었는데요. 이 사진은 과연 어떤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될까요? 이렇게 많은 카메라로 찍힌 사진들은 어떻게 활용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과 기체 간의 3D 모델링 그리고 아니면 인간 행동 예측 이런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찍힌 사진들은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된다고 합니다.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를 가공해야 한다는데요. 데이터 가공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이오이스에서 130개의 사진을 수집하였는데 그 수집된 사진들이 어떻게 가공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화면이 3개가 보입니다. 아까 이오이스에서 정면, 좌측, 우측 사진 3장의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 각각의 그 각도에서 2D 키포인트 찍은 거를 평균 값을 내어서 3D 값으로 계산해 준 겁니다. 그래서 2D 키포인트 값과 3D 키포인트 값이 같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라벨들을 하나하나 그 3D로 맞춰주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까 찍은 사진을 2D와 3D로 가공하는 과정. 데이터 가공의 과정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네, 이 과제를 통해서 2D, 3D 가공 모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2D, 3D 데이터 모두 사람의 자세 인식, 여러 가지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인식하는 데 사용되며 추가적으로 3D 데이터는 3D 복원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 탐지 및 자세 인식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사람을 인식하는 기초적인 기술 분야로 VR, AR 같은 실감 미디어, 메타버스, 이상행동 CCTV, 디지털 헬스케어 및 피트니스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분야로 구축 개방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들은 인공지능 딥러닝 과정을 통해
헬스케어, 교통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수집 가공 말고 어떤 프로세스가 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AI 업무 유형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AI 업무 유형에 대한 파악이 돼 있어야만 연구 방향과 논문 분석을 할 수 있고 연구 방향에 적합한 라벨링 데이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사람을 촬영할 때 활용성에 대한 측면이 고려되어야만 특정 시나리오에 치우치지 않고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3D 키포인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제가 움직이는 모습 그대로 또 연구님께서 움직이시는 모습 그대로 키포인트가 바로 측정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들여서 구축하신 데이터가 AI 허브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개방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기를 바라시나요? 디지털 헬스케어, 피트니스 또는 메타버스처럼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에 바로 활용될 수 있다면 또 그래서 의미 있는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다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D 분야라는 게 학생분들에게는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분야인데요.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3D에 대해서 접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과정은 힘들지만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만 튼튼한 인공지능 생태계 기반이 마련되기에 사명감이 크다고 합니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크라우드 워커분들께 3D 사람에 대한 키포인트하고 그리고 객체에 대한 키포인트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크라우드 워커분들이 좀 인식하기 어려운 화면이나 객체 화면을 보고 어느 위치에 점을 찍어야 제대로 된 매핑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거를 크라우드 워커분들께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교육을 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크라우드 워커가 어떤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어떤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모여서 작업을 진행하는 형태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구축이나 검사를 진행해 주시는 그런 작업 현황을 전반적으로 거치는 분들을 크라우드 워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참여하는 기업의 입장도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로 진행된 이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 스위트K에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머신러닝 관련된 논문이라든가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공개는 되지만 이러한 적합한 양질의 학습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규모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그 데이터셋으로 초기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서비스를 구축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제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데이터만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구축하고 있는 이 3D 사람 다중객체 데이터 구축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주도하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렵지만은 이 데이터를 잘 구축을 해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 그리고 저변 확대에 이바지하는 데이터셋이 될 수 있도록 훌륭히 잘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글로벌 경쟁력 탑3. 다양한 아이디어가 인공지능과 만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건강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들어 나갑니다.